락 음악을 즐겨 듣던 23살의 미국 대학생 조승희. 그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이 잘 짜여진 한편의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기 삶의 모든 걸 빼앗겼다면 그는 끔찍한 복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I didn't have to do this. I could have left. I could have fled. But no, I will no longer run. It's not for me. For my children. For my brothers and sisters. The chief. I did it for them. 4월 16일 새벽 7시경 미국 버지니아 공대. 영문과 4학년 조승희 씨는 자신의 기숙사를 나와 존 스톤홀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7시 15분 신입생 에밀리 힐셔 양과 사감인 라이언 클라크를 총으로 살해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지만 조 씨는 이미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2시간 후 그가 다시 나타난 곳은 캠퍼스 밖 우체국이었습니다. 볼일을 마친 조 씨는 무장한 상태로 강의가 시작된 노리스 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9시 15분경 강의실 4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교수들을 향해 총탄 200여 발을 난사했습니다. He fired approximately 5 to 6 clips, around 3 bullets into each person in the classroom. He was just shooting to kill everyone apparently.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한 강의실과 교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Well, I think I was actually the last to jump. The two people behind me actually got shot, so it's really lucky that I got out to start with. So I could see the people jump in front of me, and a couple people broke ankles, legs. 사망 32명, 부상 29명. 미국 최악의 총기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총기 난사 용의자는 조승희로 밝혀졌습니다. 나이는 23세, 한국 국적의 미 영주권자입니다. 용의자는 몇 명의 희생자들과 함께 교실에서 발견되었으며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토록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사건 당일 노리스홀은 출구 없는 죽음의 감옥이었습니다. 범행 전 조승희 씨는 건물 출입문에 쇠사슬을 걸어 잠갔습니다. 총격을 가하는 동안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구를 봉쇄한 후 그는 침착하게 수업 중인 2층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의식을 행하듯 교수와 동료 학생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Walks to the door real fast. Didn't say anything. All he did was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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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Shot a girl here, shot a girl there, shot the instructor. Shot the guy who was first seat, front row, first seat, right by the door. Shot him side of the face. He seemed very thorough about it, getting almost everyone down, or I pretend to be dead, just on the ground. 그는 권총 두 자루로 200발 이상을 연속해서 쏘았습니다. While I was ducking and trying to get down and hide underneath the double wide rows of desks, or column rather of desks, he's walking around,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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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hooting, unloading, and somewhere along the way, he ran out of rounds, emptied his magazine, slipped in another one, in a matter of 1.5, 2 seconds, went back to work.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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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경찰 수사 결과 사건 한 달 전 그가 대학 캠퍼스에서 60km쯤 떨어진 한 사격장에서 한 달 동안의 사격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2달 전 그는 총포상에서 이미 권총을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를 더 사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행법을 지키는 인내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Nobody waits 5 weeks. You don't get mad and then take revenge 5 weeks later. 동료 학생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그가 머리도 짧게 깎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범행 전반을 상당히 그 감정이 조절된 상태에서 전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계획적으로 이제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순간적 격분에 의해서 행해진 우발적 범죄는 아니란 거죠.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기 환상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여러 번 그려왔던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 희생자인 에밀리. 그녀는 조 씨의 여자친구였지만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범행의 표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자친구도 조 씨가 스토킹한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씨가 다중을 살해할 결심을 했다면 왜 강희 씨를 두고 에밀리가 있던 기숙사를 먼저 찾아간 것일까? 경찰 수사 결과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기숙사에서 벌어졌던 그 살인 사건까지는 상당 부분 격정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루어지는 어떤 살인 사건이 연계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뭐 이제는 끝이다라는 어떤 뭐 절망감. 다시 말해 두 명을 살해한 1차 범행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 2차 범행을 촉발시킨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차 범행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최종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도 하지 않았고 중단도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어떤 원래 목표였던 그 여러 사람에 대한 복수, 또 준비한 그 총과 총탄을 모두 소비해야 할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범행의 계획성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조 씨의 범행 당일 행적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포를 붙인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우편으로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It's not for me. It's for my children. For my brothers and sisters. The chief. I did it for them. Thanks to you, I die like Jesus Christ to inspire generations of the weak and the defenseless people. 그는 자신을 종교적인 이유로 테러를 행하는 테러리스트처럼 묘사하기에 이릅니다. 나는 너희들을 처단해야 되고, 나는 그러한 순교자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값싼 행동들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 또 굉장히 영웅주의적이랄까요? 그 다음에 모든 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 오랫동안 꿈꿔온 시나리오대로 실행에 옮긴 조 씨. 그는 결국 원하던 대로 된 것일까? 그래서 1차 범행 이후에도 숨은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내가 이 끔찍한 일을 끝까지 하기 전에 빨리 나를 찾아서 제지해 줘라 하는 어떤 그런 그 무언의 호소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그 운명을 내맡겼다. 즉 자신은 계획한 대로 계속 해나가지만 그 전에 중단될지 말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보고요. 그러나 경찰이 1차 범행 후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32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This is where it all ends. End of the road. What a life it was. So much.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 조승희 씨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이 교류가 있는 학생은 아니고 수십 명한테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정보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2003년 집에서 4시간 거리인 이곳 버지니아 공대에 입학하면서 줄곧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 조승희 씨. 그의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We tried to hang out with him at first, took him, introduced him to our friends and stuff, and weeks of this, and he never opened up. Just never talked to us and went about
his day by himself. Never saw anyone come visit him.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yeah, when we would all get together and go out to eat dinner, we would invite him along. And he'd come? Yeah. He came for a few times. After a while, he stopped. He just declined. 친구들의 기억 속 조승희 씨는 항상 말없이 앉아있거나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음악을 듣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2005년 가을 한 교수는 학과장에게 조승희 씨를 자신의 수업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You'd be amazed at what we get in creative writing, not to mention across the campus. You get a lot of expression. Some of it would be troubling. And in Charles' case, there was some of it, Sung was a troubling youngster that, frankly speaking, I didn't think I could help. All I didn't want is him in my classroom. 실제로 조승희 씨가 과제로 제출한 희곡으로 교수와 학생들은 조승희 씨에게 위협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3살 소년이 새아버지를 증오한다는 희곡 리차드 맥비프는 모든 대사가 욕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희곡은 새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을 학대한 선생님에 대한 증오심이 주된 내용입니다. I felt I needed to pull him from the class because I didn't feel comfortable with his being with the students, and the students had expressed their own discomfort. 결국 한 교수가 1대1 수업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조승희 씨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Something like, you seem so lonely. Do you have any friends? And he said, I am lonely and I don't have any friends. And then I talked to him about how difficult it is when you're feeling really sad and there's nobody there for you. I hoped that would be something for him that would change. I tried to find out more about his family. He was very, very guarded about that.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의 23살 청년 조승희. 그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온 1.5세대였다는 점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이민 1.5세대들의 입장은 남다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는데도 이 나라에 유학 온 사람이고 또 영어와 이제 언어와의 이런 장벽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돼 이민을 간 1세대나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와는 달리 초중학교를 한국에서 보낸 1.5세대들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자신들을 바라보며 정체성 혼란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2세들하고 영어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2세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외국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사람들 1.5세인데요. 말이 통하는 사람은. 근데 그 1.5세 그룹에도 못 끼면은 혼자서 방황하고 솔로 있다가 혼자서 그냥 지내다가 결국 뭐 학교 그만두고 막 그렇게 되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2세는 2세들끼리 놀고 1.5세들은 1.5세들끼리 노는. 걔네는 뭐 우리 팝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걔네들한테 바나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소수 인종으로 백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더불어 1.5세대들은 한인 사회 안에서까지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생업에 쫓기다 보면 자녀의 고민을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랑 뭐 시간도 많이 보내는 시간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365일 에브리데이 이제 일하셔요. 다운타운에서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도 하는 거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잘 안 통해요. 자꾸만 누적되면은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고립적인 성격으로 되고 이 의존적인 이런 성격이 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독립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한 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외톨이로 지내왔다는 조 씨. 1.5세대로서의 정체성 혼란이 조 씨를 반사회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동영상에서 유라고 지목한 표현을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유, 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또는 세상, 또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모멸하거나 냉대했던 그 사람들 모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다만
그런 그 이민을 간 1.5세대든 2세대든 이민 1세대든 간에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조승희 씨 같은 반사회적 성격을 키워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적응한 분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다른 그 문화적 충격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처럼 반사회적 성격을 키워내간 사람도 있거든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이었던 한 소년이 어떻게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되었을까? 오랫동안 감춰진 분노의 감정이 누적돼 일순간에 폭발했다지만 조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조 씨가 수업 시간에 제출한 두 편의 희곡에선 성 도착증과 자살 등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의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동화하기보다는 우선은 그거는 글이니까 글에 마음껏 써버리는 그러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요. 그러한 걸로 인해서 한번 이제 배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자기 모든 생각들이 그 시나리오에 다 쓰여지면서 하나 이게 전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후부터 직접적인 행동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조 씨. 지난 2005년 11월과 12월에 그는 두 여학생을 스토킹하고 기숙사에 방화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 스토킹 행위자들의 많은 경우 공통된 특징이 열등감과 소유욕,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조승희 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격적 문제점인 열등감과 집착 그리고 소유욕을 다른 쪽에서 발현하기보다도 여성을 향해서 어떤 발현하다가 그것이 이제 스토킹으로 적발이 되어서 제지당한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조 씨는 학교 당국에 의해 지방 법원으로 보내져 정신 감정을 받았고 우울한 심리 상태와 위험을 끼칠 만한 상태라고 진단 내려져 학교 상담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Might as well kill himself, and so I told the cops that, and they took him away to the counseling center for a night or two. 이 대학 영어과 교수들이 조 씨의 정신이상 징후를 발견해 18개월 전부터 특별팀까지 구성해 학교 당국에 문제가 있음을 알렸지만 학교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한 소년이 잔인한 살인자로 돌변한 환경적 영향은 없었는지 그건 역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범행을 이번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미국만의 문제로 볼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을 행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의 문제로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 간에 이러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사회 내면에 눈을 돌리고 이런 문제의 여지를 사전에 좀 찾아내서 고치고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다만 우연히 빗나간 분노와 증오의 희생자가 됐을 뿐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충격과 상처를 함께 보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이 희생자와 유가족뿐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Why, like he could have just came over to my building. I'm in the biggest, it was McBride 100, it's the biggest room on campus. Why didn't he go there? Like, just to know how close it could have been and how bad it could have been for you, it just makes you wonder. Kind of feel bad for the guy because he was that messed up to do something of that nature. And I kind of wish that it was caught a bit earlier, so this would have been prevented. But I promise you this, I'll always look out